세 번째 수업은 고독의 계절, 가을 우울증에 대해서 알려주실게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께서 가을 우울증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좀 쌀쌀해지니까 고독하고 외로움 조금 느끼시나요? 네. 저는 음식을 못 먹고 우리 어머니도 못 드셔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저희는 우울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아유, 죄송해요. 저희 끝나고 같이 드실게요. 네. 네, 네. 하지만 뭐 아까 우울증에 좋다는 김정은 교수님의 음식을 먹었다 치고 한번 힘내서 가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을 탄다는 거는 정상적인 기분인데요. 심하게 타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계절성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계절성 우울증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정식의학 명칭인데요. 정확한 진단 기준도 있고요. 공식적인 진단명은 주요 우울장애의 계절성 패턴입니다. 50대 어머님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요. 네. 가을마다 이제 몸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또 했던 취미 생활이라는 것도 조금 재미가 없어져서 한 5년 전부터 매년 가을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나 했는데 주저하신 이유가 이제 친구 가족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네. 가을마다 힘들다 했더니 아니 나도 그래. 겨울에는 나도 가라앉던데 뭐. 아니 가을은 원래 타라고 있는 거야. 낭만이야. 또 어떤 분은 이제 아니 곰만 겨울잠 자는 줄 알아? 사람도 겨울에 자는 거야. 야. 조금 대수롭지 않게들 반응을 하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예. 다 의사셨네요. 예. 예. 병원에 못 오신 거죠. 아. 그러다 이제 너무 심해서 저한테 오셨는데 네. 아까 말한 주요 우울장애 계절성 패턴 진단이 내려지셔서 올겨울은 저랑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네. 진짜 그냥 가을 탄 게 아니라 병인 거였네. 그렇습니다. 예. 가을을 타는 정도인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그럼 가을 타는 건지.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되거나 진단인지 네. 오늘 이제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계절에만 우울해지는 건데요. 봄, 가을에 심해지고 봄, 여름에 좋아지고 가을, 겨울에 나빠지고 네. 요게 대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여름에 안 좋아지고 겨울에 좋다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계절성 우울증이라면 대체로 가을과 겨울에 안 좋아지는 걸 얘기하고요. 네. 이유는 잘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일단 일조량이 줄어드는데요. 네. 그 일조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기분을 관장하는 뇌 호르몬은 뭐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이런 기분 관장 호르몬이 있는데 일조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줄을 때 그 호르몬들이 미묘하게 변화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미묘한 변화를 앓고 잘 적응해서 지나기 때문에 가을 탄다 정도로 가는데 이 호르몬 일조량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은 극심한 기분 저하나 우울증을 앓게 되시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데 체온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네. 활동이 좀 저하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뇌 호르몬 말고도 우리 몸의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온이 떨어지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르티졸 호르몬 유명한 게 있는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호르몬들의 교란이 또 오는데 요것도 또 취약한 분은 심하게 가을을 타시는 거죠. 또는 우울증 같이. 그래서 그 체온 변화, 일조량 변화에 기분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삭막하잖아요.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변화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운동 활동량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환경적 영향도 있어서 가을, 겨울에 잘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각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우울증이랑 이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저는 너무 희한한 게 그냥 우울증, 뭐 산후 우울증 뭐 이렇게 있는데 계절성 우울증은 매우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반 우울증하고 계절성 우울증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네, 일단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계절마다 온다는 건 특징이고 증상 자체는 일반 우울증과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일반 우울증은 불면증이 많고 네. 또 식욕 저하가 많습니다. 밥맛이 없는. 근데 이제 계절성 우울증은 오히려 많이 자고 피곤하고 그리고 오히려 과다 섭취, 체중이 찌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편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살이 쪘다가 아니라 우울해서 살이 쪘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 우울하면 그렇구나. 스트레스 해소를 먹는 걸로 하시는 게 더 많은 계절이거든요. 네. 예. 그럼 일반 우울증 환자가 가을이 되면 더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없는 분도 계절마다 생기기도 하지만 원래 우울증도 가을 겨울에 나빠집니다. 아.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계절이고 정신과 의사들은 가을 겨울을 그냥 우울증의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예요? 예, 아니, 환자 근데-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을 되면 사실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독서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런 거랑 우울이랑은 좀 다를 것 사실 같거든요. 우울감이라는 건 누구나 갖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우울한 기분, 가을에 우리 우울한 기분은 한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시적인 우울 기분, 두 번째는 지속적인 우울 기분, 그리고 우울 증상 단계, 그리고 우울 장애. 저게 계절성 우울증이죠. 네. 저 4단계로 구분해서 보시면 조금 편합니다. 일시적인 우울 기분이라는 거는 좀 한 며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몇 시간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3, 4일에 한 번 중에 사랑할 때가 있어요. 친구랑 전화 재밌게 한 번 했고 우울하긴 했는데 오늘 TV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번 박장대소하고 이런 게 있다면 전혀 걱정 안 한 가을 타는 정도 가을 일시적인 우울 기분. 그리고 예. 우울한 이유가 분명하면 괜찮은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거나. 네네네. 뭐 네. 걱정할 거리가 있으면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하지만 별 스트레스 원이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2주를 봐야 됩니다. 2주. 예, 지속적인 우울 기분이라는 거는 살아나는 적이 거의 없고 쭉 가라앉는 게 내가 얼마나 됐나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2주 이상 됐을 때. 왜 2주냐? 2주부터가 급격히 위험해지는 시기로 판정이 되고 2주가 지나면은 회복력이 점점점 자연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우울 기분이라면 이제 경고 신호입니다. 그냥 가을 타는 게 아닌 거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증상 단계는 이제 발전 단계입니다. 우울 장애로. 근데 이제 기분만 저하돼 있는 게 아니고 8가지 핵심 증상들이 더 동반됩니다. 그래요? 기분만 나쁜 게 어떤 아니고요. 것들이 네. 일단은 흥미 저하. 재미있는 게 안 돼. TV도 이제 재미 없어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뭔가 노동같이 느껴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 귀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중도 떨어지고 식욕도 변화되고 또는 이제 잠자는 것도 1시간 감소하면 경미한데 2시간 감소하면 심해진 거고 네. 4시간 가까이 수면이 감소했다면 심각한 단계입니다. 과다 수면도 있는데 똑같이 1시간, 2시간, 4시간으로 경도를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안 초조해지거나 생각이 느려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피로감. 계속 몸이 납덩이 같이 무거운 거.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변하죠. 아,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아,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짐만 됐지 도움이 안 됐다. 이런 허무적인 사고나 죄책감.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뉴스도 이제 5분, 10분 잘 보셨는데 우울증이 오시면 이제 한 2, 3분 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됐다. 이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단계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야. 이 8가지가 더 생기는데 네. 1개에서 4개 정도 해당된다고 그러면 네. 우울 증상 단계로서 조심해야 될 단계고 5개 이상이라면 이건 진단이 되는 겁니다. 5가지 이상일 네, 5개 때는 이상이면 자연 회복력이 거의 안 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상태. 그렇군요. 진짜 병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 증상 단계라면은 실질적으로는 병원 치료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울 장애로 판정됐다면 이건 꼭 오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한두 개만 되더라도 4개 다른 증상이 추가되지는 않는지 관찰하거나 네네. 병원에 가서 가벼운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기분 좋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 나가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애가 뭐 상을 타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을 팍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증상을 체크를 해봤을 때 몇 개가 넘어간다, 5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병원을 주부님들 중에 난 괜찮을 거야 하지 말고 꼭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진행될 거고요. 네, 매년 심각해집니다. 매년. 네, 끊어내지 않으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고 내년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반드시. 반드시 치료 받아야 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방이 잘 되고요. 늦여름부터 조금만 준비해서 가을, 겨울만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걸 방치해서 힘들게 지내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 매번 어디 아파도 아 이러다 말겠지 뭐 그러니까. 한두 주 버텨보자 하는데 2주가 위험한 고비라면 오히려 2주가 되기 전에 아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되겠구나 내 기분이 언제 좋아지는지를 좀 관찰하실 필요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탄다는 게 2주 이상 계속 기분이 다운돼서 있다는 게 아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지났다 그래서 갑자기 확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2주 이상 되면은 무조건 병원을 가봐라. 의료보험 되나요? 아이 그럼요. 네, 그래.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정식 진단명도 있고 아, 예, 정식 예. 치료법도 그러네. 있고요. 그럼 알겠어요. 병원 가면 치료 어떻게 해요? 네, 일반 우울증하고 다르지 않은데 계절성 우울증은 좀 특별한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광치료라는 건데요. 오, 아까 일조량이 떨어져서 계절성 우울증이 온다고 그랬죠? 네. 저 광치료 기계는 햇빛을 흉내는 겁니다. 아, 저게 이제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의 햇빛을 가장 유사하게 저거를 새벽녘이나 자기 전에 일조량 떨어지는 거를 보충해서 쐬주는 거죠. 아,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조량 떨어져서 뇌 호르몬 변화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에 불 켜놓는 거랑은 달라요? 일반 광하고 자연 광은 달라서 우리가 핸드폰, 실내 불빛 이런 거는 햇빛 광하고는 차이가 떨어져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저 광치료는 가장 햇빛을 유사하게 되고 밝기만 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 근데 저거 쐬면은 김이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 그러게 엄마들 그런 걱정도 해요. 진짜 걱정돼요. 강도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그럴 우려는 아, 없습니다. 저거 얼굴에 네. 직접 쐬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냥 주변을 이렇게 밝게 해줘도 되고 아, 등 네. 같은 데다 해놔도 눈 위에다 써야 돼요. 안구가 눈에다. 가장 눈에다. 예민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왜 눈이 그래요? 가장 중요합니다. 눈이. 예, 우리 뇌 호르몬은 눈의 시각적 자극에 의한 그 일조량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네. 햇빛 볼 때도 선글라스 너무 강한 햇빛 당연히 선글라스 써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만 네네. 그러니까 가을굴 같이 강도가 낮았을 때는 자연광을 많이 보는 게 또 꼭 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반사광. 반사광. 반사광에도 오히려 일반 불빛보다 훨씬 더 좋은 뇌 일조량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역할을 합니다. 실내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도 낮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자주 오히려 더 나가야 되고요. 밖으로. 자주 바깥 쳐다보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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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광치료 기기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다 사다 두시고 하는 기계고 이제 알았어요. 강도나 거리, 시간은 한번 전문가 상담 받으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근데 이건 치료법이잖아요. 네네. 예방할 수 있는 그렇지. 방법은 없어요. 네,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우울증 장애 환자 말고도 일반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가을 심하게 타시는 분들 딱 두 가지 원칙입니다. 아까 일조량 떨어져서 방지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체온. 예. 오늘 10월 31일 일출이 6시 50분, 일몰이 5시 35분이네 제가 적어놨는데 네. 2달 전보다 무려 일조량이 2시간 40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구나. 아니 저 새벽에 걸어올 때 회사 도착해도 캄캄해요. 맞아, 맞아. 너무 일찍 오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 가는 시간만큼은 햇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보충을 해줘야지 우리가 기분을 유지하고 뇌 호르몬의 변화를 막기 때문에 이 가을에 기분이 쌀쌀하고 가을 탄다 하는 분들은 밖에 낭만도 즐기셔 나가지만 햇빛을 보러 나가셔야 되고 그러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반사광도 효과가 있으니까 꼭 저기 바깥 자주 쳐다보면서 바깥을 즐기셔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체온이 떨어지면 또 신체 호르몬과 신진대사가 느려진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소홀히 하는 게 여름에 시달렸잖아요, 저희가. 올 여름 죽을 뻔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선함을 즐기게 돼요. 네. 긴 옷을 빨리 꺼내 입어야 되는데 네. 반팔채로 이 시원함을 즐겨요. 아, 그렇죠. 약간 닭살 돋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시원함 시원하다. 언제까지 18도, 15도면 이제 저기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우울증에 취약한 시기인데 여름에 30도를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자연 에어컨이에요, 바깥이.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을 심하게 타는 분이라면 늦여름에 그냥 긴팔을 입고 약간 오히려 땀이 날 수준의 약간 고체온을 만드셔서 겉옷 가디건 같은 거 챙기시면 그렇습니다. 예, 심한 체온 변화를 만들지 않게 그래요. 딱 두 가지만 해도 가을을 좀 덥게 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가라앉네요. 네, 네, 네.